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이충재의 인사이트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이충재의 인사이트 따라잡기에서 오늘 읽어드릴 사설의 제목은 김건희 명품백 사과 아닌 수사가 답이다 입니다. 오늘 사전 멘트는 홍사훈 기자의 경제쇼 오프닝 멘트가 오늘의 주제와 너무 잘 맞아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영란법, 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를 김영란법 이전과 이후로 나눌 것이란 국민적 기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금품을 주려 할 때 이거 받아도 되나?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실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사건은 현재 검찰과 공수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진척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처럼 시간만 질질 끌려 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판단은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먼저 명품백을 전달하는 영상이 있는 데다가 그 물증인 디올백도 대통령실 반환물품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하니 금품을 받은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왜 받았는지만 확인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최근에 명품백을 받은 걸 사과하느니 마느니로 대통령실과 여당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사과로 퉁칠 일만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고가의 금품을 받은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영부인이라고 해서 미안하다, 사과 한 번으로 끝날 사건이라면 차라리 김영란법을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년 전 대권 도전을 선언할 당시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는 것이 소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당선된 직후에는 법과 원칙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이렇게 본인의 입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충재 주필님의 사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사과 아닌 수사가 답이다. 국민의힘 내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과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과 공수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돼 수사와 조사 중이지만 진척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사의 첫 단계인 고발인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선 검찰의 경우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처럼 시간만 끌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총선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 명품 가방 고발 사건을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수사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발인인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나 명품 가방을 전달한 재미교포 최재형 목사에 대한 조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의 뒤늦은 수사 착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 서울의 소리 측에서 영상을 방송한 뒤에도 손을 놓고 있다가 범죄 혐의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일고 또 고발이 들어오자 비로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여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에 반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걸어 고발한 사건을 함께 수사토록 했습니다. 김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시기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사건을 동일 선상에 놓고 수사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의 김 여사 명품 가방 조사는 더 의심스럽습니다. 권익위는 사건이 접수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18일 뒤늦게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권익위가 신고인에게 직접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과는 달리 신고인인 참여연대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됐다는 통보만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가 조사 사실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권익위의 행태가 더 큰 논란을 부른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권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신속히 브리핑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이유로 이 대표 관련 조사 착수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여론의 비판을 받고서야 입장을 낸 것과는 대비됩니다. 권익위가 정권의 유불리에 맞춰 선택적으로 입장을 내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 명품 가방 의혹은 구조가 단순해 수사나 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사안이 아니라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물증이 존재해 수수 사실 자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엔 더욱 그렇습니다. 우선 해당 가방의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김 여사에 대해 수수 경위를 조사하면 됩니다. 가방을 받은 이유와 신고와 반환 여부 등을 따져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지체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보다 함정 취재 부분의 수사력을 집중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여권에선 일제히 이 사건을 몰카 공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총선을 의식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더라도 김 여사가 함정 취재에 당했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총선이 끝나면 검찰과 권익위에서 결국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청탁금지법이 배우자 수수 금지만 규정할 뿐 배우자 처벌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반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준 공여자는 처벌토록 돼 있는 조항을 적용해 최 목사나 서울의 소리 측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의 검찰과 권익위의 행태를 보면 이런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다른 언론들은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신문 1월 22일자 사설입니다. 김건희 명품백 앞에서 길 잃은 한동훈 비대위 한 달. 김건희 여사의 행위는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뚜렷하며 윤 대통령도 서면 신고 반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말해왔지만 김 여사의 행위에는 예외로 취급하며 답변을 회피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수도권 출마자들의 문제 제기에 지난 18일부터 국민 눈높이와 걱정이란 단어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우선적으로 밝혀야 할 것은 김건희 명품백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1월 22일자 칼럼입니다. 함정 몰카 맞지만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다.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를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하며 디올백은 감성의 문제이지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명품백 문제는 시간이 일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으며 최고 권력자 부부의 공적 처신과 책무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며 국가의 최고 리더는 좋든 싫든 국민의 시선에 맞게 응대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1월 22일자 사설입니다. 최악으로 가는 김여사 문제, 국민 앞에 도리인가? 많은 국민이 김여사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최악의 방향으로 번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사태로 한 위원장이 물러난다면 윤 대통령 취임 후 2년도 안 돼 여당 대표가 세 번째 사퇴하는 사태가 생기는 것으로서 안보 경제 위기 속에서 집권당의 이런 모습이 과연 국민에 대한 도리인가 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요 3개 언론사에 관련 있는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어본 유튜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